공고까지 다들 내셨죠? 마지막만 안 내셨을 거라고. 이런 문화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끌려간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상품을 보고 산 게 아니라 이 건설회사 네임밸류하고 여기 단지를 보고 분양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하자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적어놓고 날짜 적어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그 위치를 안방이다 뭐 거실이다 작은 방이다 이런 걸 갖다 확인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야로그입니다. 오늘은 사전 점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반드시 진행하게 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사전 점검입니다. 입주 전 직접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사에게 보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아파트의 품질 확보와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할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아파트 하자 분쟁입니다. 이 하자 분쟁은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선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관련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전문적인 장비 점검은 모두 제가 할 수 없었지만 유관 점검은 웬만한 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점검 방법을 촬영하고 보니 기존 컨텐츠들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정말 많이 보고 배웠던 강스타TV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링크는 우측 상단과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전점검 당일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점검 때 발견을 하지 못했더라도 입주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사전점검 기간에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보수가 되었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결과를 시행사에서 배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종이에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이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각 세대별 입주 전에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명확한 이행 여부 확인입니다. 결과지를 제출하고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정확한 위치와 문제점을 100%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스티커를 만들었고 발견된 하자에 2장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이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던 이렇게 기록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진행했던 방법에 대한 템플릿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서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PPT 파일을 열고 보기에서 슬라이더 마스터를 누른 다음에 이 마스터에서 매 페이지마다 반복될 머리글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에서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에서 페이지 번호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총 페이지 수를 만약에 30페이지라고 하면 30페이지를 이렇게 입력하고 슬라이더 마스터에서 닫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페이지를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각 페이지마다 작성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 번호 1번, 내용은 석재 하부 줄눈 구멍 및 모서리 줄눈 충전 필요. 그리고 관련된 사진을 불러와서 이렇게 근거리와 원거리 사진을 첨부해 줍니다. 현관, 다음으로는 현관 2번, 거울 하부에 생긴 단차입니다. 동일하게 준비한 사진을 불러와서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은 붉은색으로 하고 치우기는 없음. 이렇게 해서 정확히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요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바닥 타일 들뜸 현상으로 현관 입구에 2장과 디딤판 우측 앞에 1장이 들뜸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무망치로 모서리 부분을 두드려 보면 비어있는 부분과 채워져 있는 부분이 소리가 확연히 다르게 납니다. 이게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타일 밑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하중을 받게 되면 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정상적인 공간과 하자 보수를 해야 할 곳의 공간을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소리고요. 확실하게 소리가 비어 있음이 느껴지죠? 자, 이것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욕실입니다. 욕실 변기 시트 좌우 대칭이 맞지 않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기 시트의 좌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실의 타일이 깨진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부분이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을 보면 콘센트의 수직 수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침실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천장 마감 불량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하자인가? 내가 잘못 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이랑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건 확실하게 마감이 불량한 게 맞습니다. 거실에 TL창 까진 것도 있었고 코킹 추가가 필요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도배가 마감이 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외기실에는 에어컨의 배관이 마감이 안 된 게 있었고 실외기실의 전구 한 개가 불량인 것도 있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욕실로 들어가는 마루에 코킹이 미시공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화장대 상판이 찍힌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틈새가 있으면 안 되는데 거울 하부에 틈새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욕실과 드레스룸 사이에 있는 복도인데 이렇게 코킹이 아예 미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욕실 같은 경우에는 욕실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물기가 이 바닥으로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코킹은 확실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킹에 구멍이 있는 거는 많이 있었고, 특히 이렇게 세면대의 수직 수평이 불량인 것도 있었고 콘센트의 수직 수평이 불량한 것들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김치 냉장고 및 냉장고장 하부에 이렇게 틈새가 크게 벌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하자 보수가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싱크대 하단도 마감이 역시 불량했었고요. 바닥이라든지 그리고 싱크대 하부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대충 마감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출력을 해서 현장에서 제출을 하고 별도로 PDF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각 시공사에게 상담 신청을 한 후에 메일로 또는 홈페이지에서 첨부하여서 전달을 하면 됩니다. 사전 점검, 즐거워야 할 내 집 방문의 날,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가득하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